안녕하세요. 당일 한국 맥널티의 매매는 개인적으로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상한가가 풀리기 전까지 말이죠. 먼저 최대 거래대금 조건을 만족했고 상승 등락률도 조건을 만족했고 이제 뉴스 기사만 남았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노리고 차트와 호가창을 띄워놓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뉴스 기사가 나오는 걸 포착하자마자 곧장 눌린 돌파 관점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상한가를 갔죠. 이를 통해 타이밍은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해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예상하고 기다려야 잡을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도 완벽했고 상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상한가가 한번 풀리자 절반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어 리스크 관리도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한가 갈만한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뉴스 기사가 뜰 때 눌린 돌파로 매수해서 상한가에 들어가고 상한가가 한번 풀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상한가가 한 번 더 풀리려고 할 때 또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물량의 4분의 3을 덜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상한가가 한번 풀렸고 또 한번 풀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리스크 관리, 적어도 제가 아는 지식 하에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더 고수들이 보면 훈수를 둘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게다가 장 초반에 상한가다운 상한가는 한국 맥널티가 이 당시에는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상이 풀릴 때 버틸지 말지 살짝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틈이 있었던 것이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전략이 세워져 있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상이 풀리려고 할 때는 전략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면 버틸 거면 계속 버틴다. 하지만 애매모호하게 기준을 정확히 세우질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이 갑자기 풀리고 생각보다 꽤 많이 하락하니까 결국 못 버티고 마이너스 6% 손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나고 보니까 더 떨어져서 매도를 하는 판단은 옳았죠. 그런데 물량이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도 마이너스 6% 손실을 보니까 수익의 절반 정도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상한가가 풀리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완벽했지만 그 이후에 대응이 어중간한 대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첫 번째는 상한가가 풀릴 종목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알았다면 전략 매도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러 갔었겠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제가 몰랐던 겁니다. 약한 상한가다. 이걸로 상을 마감할 수 없다. 상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물량을 남겨두고 지켜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상한가 잔량이 작은데 작은 이유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물량을 더 흡수하려고 약하게 걸어놨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물량이 잠겨 있으면 많이 받쳐봐야 나올 물량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 잔량이 작으면 조금 불안한 개미들은 팔겠죠. 그렇게 해서 물량을 가져가려나 이런 혼자만의 소설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상이 풀렸을 때 올바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이 풀릴 거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뇌피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올바로 못 봤던 겁니다. 상 잔량이 적으면 아 작구나, 아 약한 상한가구나, 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설을 썼죠. 두 번째 실책은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세워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절할 거 쓰면 빨리 팔아야 됐고 손절을 안 하고 버틸 거였으면 막상 떨어졌을 때 안 팔았어야 됐죠. 그런데 다 떨어지고 나서 거의 최저점에 손절을 했다는 건 결국에 못 버티고 그냥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던 거죠. 약한 상한가라는 걸 분간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상이 풀렸을 때 전략이 없었다. 물론 앞에는 잘했습니다. 상이 풀릴 것 같을 때마다 절반씩 물량을 덜어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물량에 대한 판단이 애매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상이 풀릴 때마다 물량을 절반씩 덜어내는 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6%를 맞았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손익은 플러스였거든요. 물론 수익의 절반이 날아가긴 했습니다. 4분의 3을 상한가에 매도하고 4분의 1을 마이너스 6%에 손절했죠. 상한가는 한번 풀리면 꽤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단은 기본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리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물론 사람은 희망이 살아가게 만들죠. 상한가를 마감했다는 건 그날 최고가니까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물량을 더 걸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갭이 얼마나 뜰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다가 미처 대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런 희망회로를 절제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도 사실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절제해야 올바른 길로 가게 되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도 나쁜 음식을 절제해야 하죠. 안 좋은 습관도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안 해야 될 것들, 금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실행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도 끝까지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저는 컴퓨터의 도움을 좀 받는 편입니다.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죠. 특히 제가 노가다를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코딩해서 컴퓨터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하는 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컴퓨터는 정말 엄청난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죠. 요즘에는 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성장을 잘하잖아요. IT 기업들이 특히 그렇죠. 컴퓨터의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준을 강화한 제 계좌는 손실 방어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을 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캘핑은 등락이 엄청 큰 종목에서 해야 하는데 방어형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손이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캘핑은 컨디션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찌뿌둥하고 잘 안 된다 싶으면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오고 카페도 가고 분위기 전환을 하고 돌아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굉장히 왔다 갔다 어지럽잖아요. 중간 차트의 모양, 흐름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저항선에서 저항을 해주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상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버티면 눌린 돌파 자리가 나오죠. 이런 것들도 통계로 내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요일별 수익률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보니까 대부분이 빨간불이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요일이 전부 다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리고 요일이라 해봐야 며칠 안 되잖아요. 제가 자료를 모은 게 얼마 안 되니까 샘플이 정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지금 내면은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현재 저는 제 매매를 개선하기 위해 테스트 계좌로 실제 테스트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으면 나의 모든 행동은 이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 연관이 있어야 하죠.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동기부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의 지식들을 융합해 보면서 어떤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하겠죠. 내가 재미있어 해야 할 일이고, 돈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재미없으면 저는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덤으로 돈도 벌면 땡큐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나의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니까 말이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추가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목표는 매매 개선을 통해 주식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코딩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수익은 그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코딩과 분석이 더 큰 틀에 있고 그 세부 목차 중 하나가 주식 투자라는 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